자, 대한민국 야구대표팀 어제 APBC 대회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연장 승부치기 끝에 3대4로 아쉽게 석패하고 말았습니다. 2017년 열린 초대대회 결승전에서도 일본에 0대7로 패해서 준우승했던 한국, 6년 만에 열린 2회 대회에서도 일본의 벽에 가로막히면서 또 준우승으로 그치고 말았는데요. 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사실 선취점을 먼저 뽑았습니다. 3회 초였죠. 무사 1-2루 상황, 노시환 선수의 2타점 적시타, 2대 0으로 리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선발 투수 곽빈 선수가 정말 호투를 펼쳐줬습니다. 5이닝 동안 5피안타 3볼넷 3진 6개 잡으면서 1실점으로 호투를 펼쳐줬는데요. 곽빈과 타선의 조화로 2대 1로 리드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 곽빈 선수의 또 이 호투 보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역시 그 곽빈 선수가 김광현 선수나 이런 선수처럼 이렇게 그 투구 박자가 딱 떨어지는 그런 박자가 아니거든요. 타이밍 맞추기가 좀 어렵다. 엇박자예요. 네네. 일본 팀 경기하는 거 보시면은 예전에 뭐 남미 팀이나 이런 데 보면 처음에 얘네 수준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뭐냐면은 일본은 익숙한 투수, 익숙한 폼에 강하고 낯선 폼에 되게 약해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낯선 폼에 굉장히 많이 약한 면을 보이거든요. 이렇게 엇박자에 남미 선수처럼. 네. 곽빈 선수가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었고, 그리고 곽빈 선수의 그 타이밍이나 공의 그 무게감은 남미 선수 못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좋은 투구를 보였고 좋은 경기를 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곽빈 선수도 지금 이제 국가대표에서 점점 기회를 받으면서 뭔가 자신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앞으로 국가대표 마운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지난 아시안 게임 때는 또 이제 아쉽게 담증세 때문에 등판하지 못했지만 그때의 아쉬움을 어쨌든 지금 좀 푼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제구예요. 우리가 이제 제구하면은 뭐 몸쪽 깊게 바깥쪽 멀게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트라이크 존에서 움직일 수 있으면은 그 엇박자는 굉장히 그 다른 제구보다 더 돋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들쑥날쑥한 그 제구만 잡는다면은 국제대회에서 굉장히 잘 통하는 투수예요. 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할 역할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 국제대회에서의 노시환 선수, 이 해결사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십니다. 네네. 참 든든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노시환 선수도 일본 선수들의 공은 많이 쳐보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중심 타선에 쳐내주는 거 보면은 노시환 선수도 참 1, 2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국가대표 4번 타자 확정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고, 네네. 윤동희 선수도 또 지난 아시안 게임 때 활약을 또 이어가는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윤동희 선수가 어쨌든 대체 선수 승선을 했는데 왜 자기가 뽑혔는지 아시안 게임 때 이미 증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대회에서도 좀 인상적인 활약 펼쳐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좋았죠. 그 투아웃 이후에 적시타를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주자가 1루에 있건 2루에 있건 참 힘든데 거기서 점수를 만들어냈고, 네. 저는 뭐 이번에 이제 대회뿐만 아니라 그 롯데가 윤동희 선수 같은 선수가 이제 자꾸 나와야 되거든요. 그 이대호 선수를 지워야 되는데 솔직히 아직도 못 지웠어요. 아, 그쵸. 그 존재감이 워낙 크다 네, 보니까. 한동희 네. 선수도 거기 못 따라가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윤동희 선수가 발전함으로 해서 롯데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쉬웠던 6회 장면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이 불펜을 가동했습니다만 최승용 선수 희생플라이 허용을 하면서 2대2로 동점이 됐고요. 결국에 정규 이닝에서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연장전으로 돌입을 했는데, 이 연장 10회 초 장면 저희가 한번 좀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무사 1-2루 상황에서 선두 타자 김도영 선수 그냥 이제 쉽게 번트를 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하격 자세를 잡다가 번트 시도를 이제 계속을 했는데, 그냥 작전 수행 능력도 이제 김도영 선수가 나쁘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대고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병살타로 물러나면서 이제 찬스가 좀 무산이 됐었는데,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번트 자세가 나와 있다가 슬래시를 하면은 사실은 그 투수나 포수는 알고 있잖아요. 네. 번트 될 것인가 뭐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번트가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으로 김도영 선수가 수비에 있을 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슬래시 자세에서 타격 자세로 변환하면은 그때는 다시 변환이 안 되거든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타격 자세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무조건 번트거든요. 그래서 그 주자들이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움직이기가 편해요, 오히려. 근데 되는 입장에서 나와 있으면 저쪽에서 움직임이 많을 것 같으니까 좀 불안한 마음에 들고서 했는데, 뭐 투수의 이제 그 구종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두 번째 공이 중요하거든요. 네.
두 번째 스트라이크 사실은 이거는 완전 볼이었죠. 네, 그 심판의 그 판정이 너무나 좀 억울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그 코스를 유도했던 포수의 움직임을 보셨잖아요. 네네. 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지려 하지 않았고 높게 됐어요. 그러니까 플라이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런 그 자세를 취한 건데 그게 의도치 않게 스트라이크가 돼서 김도영 선수 억울했는데 네. 그렇게 이제 그 번트를 댄다고 미리 알고 있을 때는 일본 선수 공도 빠르고 회전도 좋은데 높게 가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자꾸 이제 복잡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트 자세 못 나와 있어요. 그냥 그 타격자에 서서 번트 되려고 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번트 된다는 생각을 못 하면은 낮게 가요. 차라리 번트하기 편한데 번트 된다는 걸 알고 있을 때 높게 가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던진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거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스트라이크는 너무나 억울했어요. 아, 맞습니다. 김도영 선수 두 번째 스트라이크에 멘탈 나간 게 눈에 보였다. 갈매기님 말씀하셨고, 이 멘탈 나간 거, 여러분들께서 또 보신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일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김도영 선수가 또 멘탈 나간 게 그때 보였다. 이게 사실은, 아직도 김도영 선수가 젊은 선수이고 또 이제 경험이 좀 적은 선수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대처해 보고 이럴 때는 뭐 미리 되는 게 낫겠구나, 미리 내놓고 있는 게 낫겠구나, 아니면은 뭐 높은 공이 들어오면 뭐 스트라이크가 뭐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경험이 좀 있었으면 달랐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감독이나 코치들 입장에서 선수한테 맡기는데 보통 예전 같으면은 번트 사인을 내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대죠. 나와 있으란 얘기예요. 그래 이제 슬러시 때문에 이제 수비수들이 많이 몸부림지는데 나와 있으라는 그 사인까지 줘요. 근데 국제대회고 또 일본이라는 팀들이 움직임 좋으니까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이 좀 많았었던 타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경기를 뭐 뒤집을 수도 있는, 사실은 뭐 이제 역전해가지고 승리까지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선수 본인에게도 약간은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아쉽습니다. 이번에 너무 잘했어요. 잘했는데 뭐 연장까지도 가고 그렇다고 이긴 건 아니잖아요. 네. 두 경기 다 졌어요. 그렇죠. 일본 상대로는. 네.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이만큼 우리가 올라왔다. 10대 0으로 지나 7대 0으로 지나 1대 0으로 지나 똑같거든요. 패배는 패배죠. 진 건 진 거고 못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만큼 올라왔어. 연장까지 갔어. 비등비등해. 아니요.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래도 이 대등한 승부를 했다, 여기에 이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댓글창에도 요번 국대 선수들 중에서 또 모난 선수는 없었다. 그리고 삼성사랑님도 네이버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세대 교체의 첫걸음을 뗀 아시안 게임부터 차근차근 플랜대로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국대 전임 감독 또 류중일 감독 쭉 해주시기를 또 바란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부는 그래도 대등하게 또 이끌어갔다라는 거, 그래도 조금 뭔가 수확은 또 있었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만큼 올라왔어가 아니라 첫걸음이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학이 있었지 수학을 잘 낸 건 아니에요. 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만 뭐 우리가 일본한테 한 경기 차이, 한 점 차 졌어요. 대만도 우리하고 한 점 차고, 하긴 또 그것도 호주도 그렇죠. 우리하고 한 점 차예요. 네네. 그러니까 요번 기회로 대표팀 세대 교체라는 나름의 성과는 또 거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돌비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번엔 그래도 또 미래를 봤다라는 얘기 많이 해주시네.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다나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수확,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큰 구멍이 안 보였다는 거죠. 어떤 투수가 나면 일본 선수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기준도 생기는 거고. 네네네. 큰 구멍이 없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선수층이 이렇게 두텁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딱 요 팀 하나예요. 일본은 좀 지금 같은 팀 하나 더 만들 수 있고, 우리 요 팀 하나고, 그리고 일본은 또 다른 선수가 왔을 때 더 잘할 수도 있고, 우리는 딱 여기가 거의 그 베스트거든요. 네네. 그런 차이점은 좀 분명히 있죠. 그렇습니다. 영현이나 동현이 보경이 없는 게 아쉬웠네요. 루카시스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한국 시리즈까지 뛴 선수들이 또 있었더라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쪽도 또 다른 선수 있어요.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나간 게 베스트고 나갔을 때 이겨야 되는 거지. 네. 우린 누구도 있었는데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도 뭐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우린 이 선수도 있고 이 선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설의 1군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조롱하려고 또 쓰는 거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이 선수도 있었으면 저 선수도 있었으면 아쉬움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맞지만 확실히 그래도 일본 야구와의 그 수준 차는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또 쫓아가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쨌든 뭐 비난과 질책도 필요하지만 칭찬도 좀 많이 부탁드려요. 김미경님께서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추어 야구의 발전이 또 제일 중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또 좀 많이 있는데 확실히 이런 APBC 대회 물론 뭐 금메달 딴다고 해서 뭐 이제 성적을 거둔다고 해서 뭐 선수들이 뭐 면제 혜택을 받거나 뭐 이제 뭐 그런 거는 그런 대회는 아니지만 젊은 선수들이 국제전 경험을 또 쌓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다른 뭐 일본 야구와도 한번 붙어 보면서 수준을 좀 느껴보고 이런 경험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럼요. 같이 일단 맞부딪혔을 때 내가 뭐가 딸리는 줄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종범 코치하고 평고를 처음 받았을 때 네네. 아 내가 다른 포지션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국제대회 나가는데 평고를 받고 아 내가 3루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큼 부딪혀봐야 알거든요. 네. 그리고 부딪혀봐야지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뭘 더 연습해야 될지 아는 거고요. 우리 선수들 지금 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그 모난 거 없이 잘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졌다는 것은 한 포지션에 요만큼씩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내 포지션에 내가 저 선수 이겼다고 생각하면 우리 경기 이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차이점을 거기서 느꼈다면은 우승은 못했지만 성공적인 대회라고 봐야 되겠죠. 벽을 한번 느껴봐야 성장한다라는 얘기 또 호날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한국의 세대 교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일본의 이바타 감독이 일본 국내 언론이 왜 한국 상대로 관리하고 하지 못했냐라는 질문에 한국 포수가 수준 높은 실력을 보여줘서 도루 타이밍을 또 쉽게 잡을 수 없었다. 상대팀이지만 또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얘기. 포수하면 사실 국가대표 포수 참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양의지 강민호 이 두 선수가 양분해 왔었는데 김영준 선수도 물론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이 몇 달 사이에도 진짜 눈에 띄게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발야구 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발야구 아니 단기전에서 발야구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무사 주자 1루로 나가지고 거기서 아웃되면은 뭐가 하나 사라지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대표팀이라는 거는 그래도 각 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중심 타자에 들만큼의 성적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주자가 하나 있을 때 타격하고 없을 타격하고 많이 달라지고 이 선수는 뭘 어떻게 장타가 나올지 언제 안다고 거기서 단기전에서 도를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그 상대 포수나 투수 배터리의 그 약점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렇게 막 뛸 수 없어요. 네. 아무리 일본 뭐 주자들이 타이밍 좋고 잘한다지만 힘든 거죠. 우사인 볼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준 선수도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김영준 선수도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칭찬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김영준 선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높게 올라오지 않았으면 막 뛰었겠죠. 근데 못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하고 좀 비슷하게 대등한 경기를 하는데 어디서 막 뛰겠어요. 못 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김영준 선수가 좋다는 걸 깔아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네. 어디서 마음대로 뛰겠어요. 하긴 뭐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준 성장 뭐 다들 또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또 군대도 갔다 왔고 또 포수는 역시 국가대표로 나가봐야지 또 쑥쑥 크는 것 같다. 수비는 국제대회에서 확 느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좋은 팀하고 같이 붙으면은 경기하면서 늘어요 조금씩. 저는 사실 아시안 게임 때는 좀 많이 답답했거든요. 진짜 젊은 포수가 없나 했는데 김영준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어쨌든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다음에 정규 시즌, 그다음에 플레이오프 거치면서 또 달라진 모습, 또 APBC에서 와가지고 또 든든한 모습, 또 달라진 모습, 이게 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힘들다고 국가대표 우리 선수들 끌고 가지 말라라는 얘기가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인지를 또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성장해 오는 포인트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안 해봐서 그래요. 못 봐서 그거를 그 국제대회 많았잖아요. 네.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일본이 왜 성장하는 줄 아세요? 일본은 메이저리그 팀하고 교류전을 되게 많이 해요. 꾸준히 하죠. 네, 꾸준히 해요. 이치로 선수가 괜히 타이푼 바꿨어요. 미국 그쵸, 진출할 때. 예. 네. 그러니까 자기 약점하고 그러니까 쳐봤으니까 우리는 저기 준비해서 갔는데 안 쳐봤으니까 실패를 해요. 네. 근데 이치로는 쳐봤거든요. 대등하게 경기도 해봤고. 근데 요게 부족해. 알아요.
요거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치로 선수도 대단한 선수지만 거기서 성장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계속 경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 올해 국제대회 많았잖아요. 자꾸 해보니까 느는 거예요, 야구가. 노시환 선수도 올해 하면서 늘고 하잖아요. 그리고 김영 선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들 계속해서 늘었어요, 야구가. 늘기 쉬운 시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뭐 KBO 리그를 이제 비판하실 때 하는 얘기가 우물안 개구리라는 이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울음 밖으로 내보내주고 나서 맞아요. 개구리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가서 좀 이제 이 경험도 해보고 좀 한번 붙어보고 깨지기도 하고 이랬을 때 벽을 느껴봐야 성장한다라는 얘기. 아까 이제 댓글창에서 해주신 정말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요번 기회 APBC라는 대회가 거기에서 또 이제 의의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일본이 지금 메이저리그 선수들하고 이제 경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게 돈이 들어서 그래. 돈이 들어서. 우리나라에 한두 푼이 아니죠. 우리나라 불려면 고척 도움을 써야 되는데 아마 고척 도움이 예약이 많이 끝나서 힘들지도 않을 거고 그러게요, 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래요. 네. 유니코님 최준용 선수 공 보니까 진짜 아프지 않고 쭉 투수했으면 하는 욕심이 좀 듭니다. 부상 때문에 또 이제 타자로 전향하기로 또 결정을 했는데 이번 APBC 대회가 아무래도 또 이제 이 최준용 선수가 투수로 또 임하게 되는 마지막 또 국제대회가 아닐까 일단은 뭐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나중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선수의 본인의 이 각오는 또 그런데 확실히 또 공 보니까 아쉽긴 하더라고요. 워낙에 또 필승조로서 또 제 역할을 잘 해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까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제대회 뭐 일본에게 뭐 아쉽게 두 경기 모두 다 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수확은 있었다라는 얘기 아까도 또 계속 드리는 것 같습니다. 더 점점 더 나아지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모습을 또 보도록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서 늘잖아요. 네. 여기 와서 운동 가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도 거기 따라가요 또. 계속 이제 레벨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